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할 건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이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코딩을 잘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처음에 이 시리즈의 주제가 그거였죠. 처음 시작할 때가 스파게티 코드로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즉 스파게티 코드를 안 만드는 방법, 즉 코딩을 잘하는 방법, 설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영상들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잘 설계된 객체 지향 코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코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들여다보게 될 텐데, 여기는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그 공통점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모든 유스 케이스들, 즉 그러니까는 디자인 패턴들을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 디자인 패턴들을 일일이 외우는 것보다 그 디자인 패턴들을 유도해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야지 디자인 패턴 체계에 나와 있는 패턴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유사한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 디자인 패턴과 유사한 뭔가 좀 괜찮은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디자인 패턴을 보고 외우지 말라고 해요. 그건 단지 참고사항일 거고, 참고사항일 뿐이고, 이렇게 객체 지향 설계의 원칙에 따라서 코딩을 하면은 이런 형태의 패턴들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쓰는구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구나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일일이 다 외워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직접 코딩을 해보다 보면은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상황이 바뀌면은 그때는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 패턴을 써야 되나, 저 패턴을 써야 되나. 예, 정확하게 디자인 패턴에 나와 있는 그 패턴이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패턴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결국은 기존에 있던 패턴들을 약간 응용하거나 다른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응용력이 그 패턴을 외우기만 했다면 그 응용력이 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유도해내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있던 패턴들을 응용해서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패턴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고, 기존에 있던 패턴들이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뭔가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변경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변경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을 잘 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 5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의 주제는 이 내용입니다. 그 핵심적인 5개의 개념을 우리는 솔리드라고 불러요. 로버트 C 마틴이 객체 지향 설계가 잘 된 여러 코드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 사용했던 논문들에서 차용해서 이 부분은 정말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했던 것들을 5개를 찾아서 모아서 솔리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솔리드는 5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SRP라고 되어 있습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우리말로 하면은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사실은 단일 책임 원칙 하나만 가지고 다음에 아예 별도의 챕터를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은 좀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굉장히 단일 책임 원칙 하나만 가지고도 한 2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짧은 영상이니까는 여기서는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역할만 해야 된다,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역할만 해야 된다라고 일단 살짝 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인지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뭔가 그냥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는 이 클래스는 2개의 일을 하고 있네 하는 것들을 판단했다면은 그때는 클래스를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번에 제가 200 룰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이런 이야기 했었죠. 비슷하게 그때 SRP 이야기를 했었어요. 즉 하나의 클래스가 2개의 일을 한다면은 다시 그걸 2개의 클래스로 분할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OCP 해서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 해서 개방 폐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요. 코드는 확장에는 열려 있으나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말이 좀 약간 어렵죠. 무슨 말인지 정확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확장에는 열려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무슨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할 때 그것이 쉽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코드의 확장, 기능의 확장은 쉽게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무슨 기능 한 개를 변경을 해야 할 때 그것이 어떤 닫혀 있는 좁은 범위에서 그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한 개의 기능을 수정하기 위해서 코드의 여러 곳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코드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LSP,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이라고 이것은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하위 타입의 인스턴스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죠.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가 있잖아요. 자, 근데 슈퍼 클래스만 가지고 뭔가를 코딩을 했어요. 슈퍼 클래스를 이용한 코드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어떤 타입의 그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를 어떤 타입이든 간에 집어넣어도 그 코드가, 그쵸, 슈퍼 클래스만 가지고 작성했던 코드가 제대로 동작해야 된다. 정확성이 깨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 이 개념이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게 LSP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이름이에요. 리스코프가 뭐지? 리스코프? 치환은 측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리스코프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리스코프는 사람 이름이에요. 바바라 리스코프 박사님. 예. 근데 미국에서 최초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분이 1980년대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라고 해서 솔리드의 하나로 넣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ISP,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특정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터페이스 여러 개가 범용 인터페이스 하나보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즉, 인터페이스는 특정 클라이언트별로 제대로 잘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했던 SRP의 인터페이스 버전과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개의 기능을 하는 인터페이스 하나로 묶어놓고 만들어 놓은 것보다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로 분리해서 각각 특정한 상황별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클래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스위프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 프로토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스위프트의 프로토콜들은 굉장히 ISP를 예전보다 오브젝티브-C의 그 프로토콜이라든지 클래스들보다 스위프트가 ISP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요. 더 강화된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세밀하게 작은 단위로 프로토콜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토콜들을 상속받아 가지고 조합해서 새로운 이런 프로토콜을 다 가지는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 쓰잖아요. 그만큼 심지어는 단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프로토콜들을 잘게 나눠 놓는 것이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에 맞게 코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DIP,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의존관계 역전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설명을 보면은 추상화에 의존해야지 구체화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솔리드 설명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좀 난해하게 표현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DIP에 대한 의존관계 역전 원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추상화에 의존해야지 구체화에 의존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은 이 말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LSP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슈퍼 클래스가 추상화된 클래스라고 본다면은 슈퍼 클래스에 맞춰서 코딩을 하면은 서브 클래스 동작한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LSP를 잘 지킨 코드를 가지고 작성하는 코드는 결국은 추상화에 의존하지 않고 추상화에 의존해서 작성된 코드, 즉 구체화된 서브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는 코드라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너무 노멀한 설명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마음에는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DIP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이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그것이 왜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DIP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iOS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했던 iOS 개발에 있어서 DIP의 가장 핵심적인 케이스는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테이블 뷰 딜리게이트입니다. 테이블 뷰와 테이블 뷰 딜리게이트,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예,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의존관계 역전 원칙의 예입니다. 그걸 예를 들으니까 추상화에 의존해야지 구체화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좀 되게 더 모호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자체를 빼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의존관계가 역전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코딩을 만약에 이제 테이블 뷰 같은 스타일을 코딩을 하게 되면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모델이 테이블 뷰 같은 형태가 뭐가 있다면은, 만약에 이 모델이 뷰 컨트롤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흔히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테이블 뷰를 이 모델과 뷰 컨트롤러에 굉장히 특화된 형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즉 구체화된 어떤 것에 의존해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테이블 뷰는 딴 데 가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테이블 뷰가 되고, 딱 이 부분에서만 쓸 수 있는 테이블 뷰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 뷰는 딱 그 케이스 말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죠. 어떻게 하죠?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은 데이터 소스와 딜리게이트를 구현해서 얘가 무엇이 보여질 것이고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를 밖에서 지정해주고 있죠. 즉 구체화된 쪽에서 걔를 지정해주고 있어요. 뷰 컨트롤러 쪽.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의존 관계가 역전됐다는 이야기예요. 테이블 뷰가 이쪽 뷰 컨트롤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반대로 이쪽 구체화된 애들 있죠. 뷰 컨트롤러와 데이터들이 테이블 뷰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 테이블 뷰를 쓰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DIP를 설명할 때 다시 한 번 더 좀 촘촘하게 설명드릴 텐데, 지금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가지고는 무슨 말이야 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 딜리게이트 형태로 구성을 하는 코드들은 의존관계 역전 원칙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다만 잘 설계되었을 경우, 즉 그렇다면은 우리가 딜리게이트를 많이 쓴다면 딜리게이트 프로토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존에 있던 딜리게이트들을 보고 따라 만들긴 하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는 아마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DIP 챕터를 이제 이야기할 때는 테이블 뷰와 테이블 뷰 딜리게이트,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가 왜 그렇게 구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딜리게이트 패턴을 사용할 때 그것을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딜리게이트 프로토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원칙들, 기본 원칙들을 솔리드라고 부르고요. 이 솔리드를 잘 지키는 코딩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패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으로 갑니다. 자연스럽게. 그 수많은 디자인 패턴들, 나중에 이제 이 솔리드를 다 공부하고 나신 다음에 디자인 패턴들을 보면요, 그 디자인 패턴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 솔리드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 솔리드 원칙에 따라서 코드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리드를 알고 나면은 내가 이 솔리드에 맞춰서 코딩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한 개의 디자인 패턴과 굉장히 닮은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정확히 그 패턴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 패턴과 굉장히 닮은 모양이 될 것이고,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패턴이 내가 직접 작업해야 되는 코드랑 뭔가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약간 변경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변경할 때 어떤 부분을 변경해야 될지 굉장히 모호하죠. 내가 패턴을 공부한다고 했지만 근데 이 패턴은 이 코드를 봤을 때, 우리가 작성해야 될 코드를 봤을 때 이 패턴을 쓰면 적당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미묘하게 달라요. 그랬을 때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않아야 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솔리드를 알고 나면은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리드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은 굳이 디자인 패턴을 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솔리드대로 코딩을 한 다음에 나중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디자인 패턴과 도대체 무엇이 어떤 패턴과 닮았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이때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편의 이제 뜸들이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SRP부터 하나씩 솔리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